밝은 햇살이 무색하게 운동하기 참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영월에서는 특별한 야외 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홍천군 서성면 시골마을, 이곳에서 들려오는 통기타 소리, 바로 평생교육 동아리 풍경소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평소엔 굿즈밭을 일구고 장을 담그며 각자의 삶을 꾸려가는 이들이 기타만 잡으면 훌륭한 가수가 된다고 합니다. 통기타 동아리 풍경소리를 만나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혈액 수급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헌혈이 급감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데 과연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헌혈의 집 강릉센터와 헌혈버스를 찾아서 헌혈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수입니다.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여행하겠다라는 꿈에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 업체에서 처음으로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데 성공을 했죠.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30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미국의 첫 민간 우주선이요. 19시간의 비행시간 끝에 ISS 국제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킹했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우주에 도착한 우주 비행사들은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4달가량 머물면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체에서는 내년 안에 우주 관광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옛날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보던 우주 여행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져보게 되네요.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소리 리포터 박경인입니다. 자, 6월 1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월요일이잖아요. 뭔가 시작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1월 1일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당연히 실패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실패를 했거든요. 여기도 있습니다. 네. 네. 자, 6월 1일 뭔가를 시작하는 초심을 세우기에 좋은 날, 우리 강원 365와 함께 하시면서 이 1년의 절반에 어떤 거를 좀 세워볼까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포부를 갖고 돌아온 우리 박경윤 리포터가 네. 첫 번째 소식 준비해 주셨죠? 일단은 오늘 저쪽 뭔가 달라진 거 없어요. 완전 힘을 그냥 제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주고 왔는데. 힘을 주셨다고요? 거. 달라진 네. 거? 아니, 계속 머리 자르셨나요? 방송 전부터 네네. 거울 보면서 너무 예쁘다. 감독님 오늘 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네네. 제가 가만히 보아하니까 살이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요새 운동 사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날씨 운동을 덥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럼요, 밖에 나가기도 그럼요. 힘든데 네. 왜 그러세요? 오바는 해도 틀린 말, 없는 말은 또 안 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촬영에 나가가지고 진짜 0.1kg, 정말 한 1kg 정도는 진짜 빼고 왔다니까요.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얼굴도 좀 회식해진 것 같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는 조금만 바뀌어도 미모가 한층 업그레이드 돼요. 운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운동한 게 아니죠. 그래요? 아주 특별한 장소에 갔다 왔거든요. 영월 국민분들은요, 여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큰일 났어요. 아니, 그 확진자 있잖아요.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확진자 말고 확진자. 여름도 다가오는데 몸무게 엄청 는 약간 요때는 조금 불어있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뭐. 그럼 많이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운동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30년 인생 동안 제일 격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 평소엔 저 운동도 잘 안 해요.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아니, 그곳이 어딘데요? 어디? 바로 여기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곳이에요. 허벅지 옆쪽 바닥 짚고 내쉽니다. 오른팔 귀 옆으로.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바로 영월에서 진행되는 야외 생활체육 프로그램인데요. 밀폐된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오랜만에 재개된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수강생들도 입을 모아서 좋은 반응입니다. 꽃도 보고 파란 나무들도 보고 몸과 마음이 다 힐링되는 기분이 들죠. 아우 기분 좋죠. 실내에서 쭉 하다가 야외에서 처음 하니까 이 파란 하늘도 보고 공기도 좋고 뭐 날아가는 새도 보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탁 트인 야외에서 요가를 즐겨 보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월 국민분들은 굉장히 복받았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네. 운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던데 이 소문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월구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생활체육 활동들이 다 중단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영월군 스포츠클럽에서 이런 야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영월 구민들에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만 내려가실 거예요. 팔 귀 옆으로. 네, 오른 어깨 열어주시면서 하늘 바라보실게요. 네, 쭉쭉쭉쭉 스트레칭도 해주실게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이 야외 활동으로 시범 재개된 건데요.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을 교정하고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니 요즘 상황에 딱 맞는 운동인데요.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저도 들어볼게요. 사실 이렇게 야외에서 요가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색적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좀 어떠세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해서 몸도 굳어지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해서 마음도 울적했었거든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공기도 상쾌하고 살들살들한 바람도 불고 그리고 사람들 소리도 들으니까 마음도 치유되고 굳었던 몸도 치유가 돼서 되게 건강해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동안 참 답답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그랬는데 또 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어떤 이게 심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편하네요. 이게 실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계속된 실내 생활로 떨어진 체력을 야외 요가로 보충하는 사람들. 모처럼 사람도 만나고요, 바람도 쐬고요, 체력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수강생 모두 결석하는 경우 없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실내에서만 계셨었잖아요. 댁내에서만 계셨는데 그러므로 체력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 요가는 몸의 교정을 이루고 이완을 시켜주게 도와주게 되고 저희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근력을 향상을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체계도 높아지죠. 그래서 몸이 조금 더 건강하고 면역 체계가 높으니까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장소에 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번에는요, 바뀌었습니다, 장소를 분위기가. 한번 제가 옮겨봤는데요. 여기는 영월에 있는 금강정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금강정에 온 만큼 제가 이 금강정이라는 문화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수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한번 모셔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야, 진짜 영월 팔경이라는 말이 왜 팔경인지 알 것만 같은 경치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 금강정에 관련해가지고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게 이름이 이제 금강정 이랬거든요. 네. 바로 요 앞에 흐르는 강물이 옛 이름은 금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정자가 붙었고요. 금강공원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조선국의 역사와 영월의 역사, 즉 사람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가 공존하는 함께 있는 아주 명소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운동을 하게 되나요? 여기 글이 새겨져 있는데 좀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의 시문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산이 터져라 울어대는 두견이는 어느 세월에나 멈추려나. 그렇죠. 네. 많이 시에는 함축되어 있죠. 네. 강 건너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들, 그 다음에 영월의 이 금강, 오늘날의 동강의 자연의 경치, 이 풍경과 사람 하나를 압축해서 이렇게 금강정이다라는 글을 남기신 거죠. 선생님, 여기는 이제 민충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가요? 여기에는 이제 단종을 모셨던 시녀와 종인 그분네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향을 올려드리는 사당. 여기에서 순절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표지석이 되는 거죠. 단종대왕을 모시던 이들이 순절했다는 이곳. 또 250여 년 전이었죠. 관기 경춘도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낙하암에서 순절을 했다는데요. 역사적인 의미가 참 많은 이곳입니다. 이 금강정 주변도 다 둘러봤고요. 역사적인 이야기까지도 다 만나봤는데요. 이제 잠시 후면은요, 여기에서 필라테스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한번 기다려볼게요. 양팔의 위치가 엇갈려서도 안 되고 팔꿈치 구부려서 넘기지 않도록 할게요. 오해 가실 거예요. 경윤 씨를 야외게 한 그 운동이잖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럼요. 네, 저기서 실을 읊을 것 같은데 필라테스 수업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거의 잘하는지 한번 플렉스. 보세요. 근데 경윤 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못 찾으실 거예요. 이게 안 계시는 것 동화되어 같아요. 있어가지고 찾기 힘들어요. 안 보여요. 네. 방금 근데 움직이지 않은 사람 한 명 있었거든요. 어디? 발이 안 움직였어요. 잘 안 보일 텐데? 저기 어떤? 뒷부분에 가운데 진짜 하도 형광색. 지금부터. 네, 혼자 안 움직이더라고요. 옷이 너무 튀는 색깔 입었어, 제가. 예.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네요. 잠시 멈추세요. 하나, 다리에 힘.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잘하시는데 왜 혼자 네. 저렇게 부들부들 떨고 계신데? 혼자 외줄 타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한 5년 만에 했어요. 혼자만 안 내려가요. 왜 저러시는 거예요? 다 내려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왜 5분 마셔요? 진짜 5분을 안 쉬더라고요. 저 원래 평소에 5분을 하고 1시간을 쉬는데 네. 왜 이렇게 잘해요? 나 진짜 나 이 엄마 보는데 댁에 계신 어머니 찾으시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 진짜. 잘하시는 분한테 화를 내시네요. 진짜? 네, 기본 체력이 위험할 있는 때도 사람들이라서 페이스메이커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앞에 분이 너무 잘하니까 5년 이게 하면 자존심이 계속 상하더라고. 5년을 하셨대요. 야외에 나와서 사실 운동을 하니까 에어컨 바람보다 자연 바람이 좋다고 일단은 저는 바람이 정말 좋더라고요. 선생님 뭐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던 배경음악이 깔려 있는 것보다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새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진짜예요. 배경음악 비명이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글쎄요. 영월 금강정 정자에서 명소인 정자에서 요가를 하면서 저희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기차 소리도 들립니다. 좋네요. 기차 소리랑 기차 소리. 좋은 산세를 보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또 야외에서 이렇게 해서 영월 국민들이 많이 건강한 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이 관광 명소 또 우리 지역에서 꼭 알아야 되는 문화재라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으세요? 영월에 많은 문화 명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금강정이 햇빛도 피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좀 침체되어 있던 이런 생활체육 활동을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이런 야외 프로그램들을 영월에 있는 관광 명소를 더 활용해서 앞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었더니 정말 몸이 불었다, 확 쪘다, 확진자는 나야 나라고 외치셨던 분들 핑계예요, 핑계. 저처럼요.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걸요. 야외에서 좋은 공기도 마셨죠. 그리고 관광지에 대한 좋은 역사 공부까지 하고 나니까는요. 그야말로 일석이조였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 저 오늘 1kg는 빠졌겠죠?
네, 실내 운동이 어려운 요즘인데 이렇게 지역의 명소, 관광 명소에서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 맞아요.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네.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명승지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죠. 또 좋은 공기도 마실 수가 있죠. 맞아요. 운동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영월 국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오. 이게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경윤 씨가 필라테스를 하고 살이 빠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필라테스를 해봐서 알아요. 아, 해보셨어요? 전날 운동하고 알 배겼죠? 알만 배겼겠어요. 아, 예. 네, 오늘 겨우 일어났어요. 한 며칠 동안 들어 누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 어떤 목표예요? 운동을 좀 꾸준히 해가지고 딱 2달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두 달? 두 달? 한 마이너스 5kg 체중 감량 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아. 사라져요. 그렇죠. 너무 연약하지 내가. 됐어요. 그게 이제 계획에서만 머물 게 아니고 진짜 그 5kg 감량 네, 꼭 네. 성공하시기를 정말 우리 둘 MC가 응원하겠습니다. 잘 굳이 봤습니다. 빼야 돼요? 고생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불어서 귀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 홍천이 귀촌의 명소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경윤 씨 혹시 알고 계셨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홍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도권이랑 조금 가까운 부분도 있고 또 교통편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귀촌하겠다 마음 먹는 분들이 찾는 장소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게 어린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촌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낯설고 외롭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 맞습니다. 제가 또 이게 시티스러운 느낌이 나다 보니까 시티스러운. 네,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경윤 씨 정도라면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공감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같은 취미 생활로 제2의 인생을 함께 꾸려나가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1, 2, 3, 4.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타가 좋아 모였다는 마을 사람들. 산과 계곡을 관객 삼아 부르는 노래는 한적한 홍천 산골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노래로 행복을 일구는 사람들, 풍경 소리를 소개합니다. 홍천군 서성면 생곡리. 한창 일손이 바쁜 시기라 부부는 아침마다 텃밭을 돌봅니다. 매년 볼 때마다 고추꽃이 기특한 귀농인 박청래 씨. 지금 귀촌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4년 돼갖고 저 맨 처음에는 이제 전세로 살다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착하게 됐죠. 그래갖고 이제 4년 되다 보니까 뭐 여기서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텃밭도 있고 그래갖고 참 그 심심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도시의 소음 대신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높은 빌딩 대신 푸른 산이 가득한 제2의 인생. 요즘 그는 오랜 시간 미뤄왔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젊었을 때 그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욕망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 생활고가 좀 먹기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그래서 그때는 못했는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강습을 해주는 데가 있어갖고 자, 책 좀 챙겨주세요. 네, 알았어요. 바쁘네요. 내가 늦어갖고. 오늘은 평생교육 동아리 강습이 있는 날. 해봐요. 알았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연습실로 출발.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모여 기타 수업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라? 아직 아무도 안 왔나요? 혼자서 의자를 정리하는 박청래 씨. 그는 풍경소리라는 통기타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유, 역시 회장님이야. 일찍 오셨어요? 네. 가서 준비를 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보면대하고 의자하고 만 가져가면 돼요. 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거리 두기도 제한이 있어서 실내에서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서 회원 네 집 야외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하, 안전을 위해 수업 장소를 바꾸기로 했던 거군요. 통기타 가수 바람으로 활동하면서 풍경소리의 기타 선생님이기도 한 박준길 씨가 회장님과 함께 수업 준비를 서두릅니다. 한편 깊숙한 산골에 자리 잡은 이현영 씨의 집. 그녀 역시 요즘 기타에 푹 빠진 풍경소리 회원 중 한 명입니다. 홍천군 서성면으로 귀촌해 전통 장을 담그며 사는 제2의 인생. 와, 올해에도 된장 농사가 풍년이네요.
오기는 2014, 15년 그 사이에 이제 준비하면서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집 짓고 혼자 직접 짓는 거고, 이거 아무도 누가 한 게 아니고 나무 하나하나 다 사다가 말려서 손으로 빚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여기 6톤이 들어갔어요, 흙이. 뭐 힘든 일은 남편이 다 해주지만 나머지 일은 제가 열심히 하느라고 지금도 노력하고. 귀촌하면서 참 많은 걸 새로 시작했습니다. 기타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 시골 내려와가지고 좀 이제 가슴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법 이제 좀 치는 것 같아요. 산골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준 기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6줄은 마을 사람들과 이어주는 인연의 줄이 됐습니다. 박청래 회장님과 기타 선생님이 도착하고 뒤이어 다른 회원들도 앞마당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동아리는 곧 마을 사랑방. 근데 친손녀랑 외손녀랑 어떻게 느낌이 다르신가요? 외손녀는 이제 중3인데 아들이 늦게 결혼해갖고 인제사.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아. 막 났을 때는 며칠 전 태어난 손녀 이야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떠들썩. 이런 게 동아리 활동하는 재미인가 봅니다. 기존에 사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귀촌하시고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기타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월요일마다 모이셔가지고 2시간씩 수업을 하고 계세요. 서로 이렇게 그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시더라고요. 아마 이 낯선 곳에 오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더 친근감이 있고 또 결속력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나면 이렇게 즐거운데 올해 들어선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모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처럼 다시 뭉친 즐거움도 잠깐. 몇 달치 학구열을 한꺼번에 불태우는데요.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연말을 보내는데 그때 다른 분들이 기타를 와서 쳤어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좋아갖고 이제 갑자기 생각하니까 창고에 아들 기타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중학교 때 치던 기타가.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년 됐어요. 기타를 시작한 이유도 각양각색. 그럼 실력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래 쉬었던지라 조금은 손이 덜 풀린 듯하지만 이내 감미로운 통기타 노랫소리가 조용하던 산골을 가득 채웁니다. 젊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분도 들고 아마추어지만 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주 못 하니까 이게 칠 때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잘 치고 싶은데 이게 좀 손이 이게 마음대로 안 가, 이제는. 코로나 때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요. 잊어버렸어요. 한 2달 반씩 우리도 연습 못했어요. 그동안 동아리 음악회와 송년 발표회 그리고 다양한 지역 축제 무대에서 솜씨를 뽐내온 풍경소리 회원들. 행복을 함께 나누자는 마음으로 재능 기부도 많이 다녔다고 하네요. 나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통기타 가수 이상은 씨는 늘 한 가족처럼 회원들을 챙깁니다. 기타를 가르치다가 정이 들어서 최근엔 홍천으로 이사까지 왔다는데요. 귀촌이 체질인 것까지 회원들과 이심전심입니다. 저는 원래 고향은 서울인데 예전에 전라도 김제에서 한 10년 살았었어요. 농가주택에서 아이들 어릴 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춘천으로 왔을 때도 좋긴 했지만 역시 아파트 생활은 금방 단조롭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천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몇 년 후에는 아마 저희도 이렇게 농가주택에서 또 조그만 텃밭 가꾸면 살지 않을까. 서성면 주민들의 러브콜을 받고 기타 강사를 시작한 통기타 듀엣 바람과 나무. 2년의 시작도 특별했습니다. 제가 이 서석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이제 춘천으로 유학을 갔는데 뭐 음악 활동 하다가 쭉 하다가 바람과 나무가 결성이 되고 친구 누나가 의상실을 하는데 거기 들렸더니 기타 강사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그 즉석에서 또 연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 오디션 보고 들어온 강사입니다. 동양인 선생님과 홍천으로 귀촌한 선생님이라니 이렇게 완벽한 인연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풍경 소리의 기타 합주에는 서로 닮은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열심히 합니다. 자, 쉬면서 음료수 잠깐 쉬어요. 연습하는 거 보니까 그 홍천에 이제 스타 나게 생겼어. 대단하셔. 이분들이 이제 저희 뒤를 이어서 하시는 이제 일종의 이제 후배님들이신데 오늘 저기 날씨도 좋고 그래서 얼마나 연습하시나. 근데 와봤는데 너무 잘하셔갖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풍경 소리의 선배 동아리인 소리하나 선배님의 즉흥 연주. 와, 수준급이시네요. 홍천에서 그 악기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선배 그룹들도 많았었는데 천여 출전해서 전혀 그 기대를 안 했었는데 그때 대상을 받았죠. 대상 상금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나눴었어요. 집집마다 보통 한 집에 한 두세 개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엑스엑스폰부터 시작해서 통기타가 기본이고 건반도 있고요. 바이올린 하여간 요 서성면만 12개, 13개 동아리가 있어요. 굉장하죠? 음악에 있어 더욱 풍요로워진 귀촌 생활. 정을 나누는 사이가 곧 한 식구 아니겠어요? 모처럼의 회동에 마음도 든든, 배도 든든. 마음이 좀 우울해도 여기 오면 막 기타 치다 보면 기타는 잘 못 치지만 소리 지르 노래 부르다 보면요 잊어버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맞아요. 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 다 있어. 처음엔 낯설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같은 취미를 즐기며 서로에게 에너지가 돼주다 보니 홍천은 더없이 행복한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기타가 맺어준 행복. 풍경 소리의 연주는 오늘도 산골에 울려 퍼집니다. 네, 회원 대부분이 이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잖아요.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가 만나셔가지고요. 네. 하나의 공통된 취미 활동을 하는 모습, 서로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의지하는 모습 맞아요.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요 예. 아까 이 홍천군 또 이제 귀촌하기에 네. 약간 좀 이렇게 젊은 마인드여가지고 고민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서성면에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또 음악적인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누가요? 예. 저가. 네. 예. 근데 완전 저랑 이 필이 충만하신 분들이 여기 다 계셨네요. 웬일이야. 오늘 자존감이 충만하네요. 왜 그러죠? 오늘 네. 힘을 네. 잔뜩 줘가지고 예.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동호회분들이 모임을 갖기 어려웠었거든요. 이 풍경 소리뿐만 아니라 많은 동호회들의 공연을 하루빨리 안심하고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용석 씨는 네. 남색깔의 옷을 입으셨고 맞습니다. 저는 카키색의 옷을 입었고 예. 우리 경윤 씨 한번 볼까요? 경윤 씨는 노란색 옷을 입으셨는데 혹시 네. 노란색 좋아하세요? 저는 무슨 색이든 다 잘 어울리죠. 뭐 무지개 색깔 다 어울리는데 예,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 있다면 저는 스카이블루 하늘 색깔. 스카이블루. 왜냐면은 예. 파란 하늘 아, 예. 우리 G.O.D 오빠들을 굉장히 네. 쫓아다녔던 네, 네, 팬 G.O.D였거든요. 알겠고요. 정신이 저기 하늘 위에 있나 봐요. 용석 씨는 어떤 색 저는 좋아하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네. 보라색. 말도 안 보라색. 된다 진짜. 왜 말도 안 되죠? 아니 보라색이요? 예. 왜 웃죠? 예.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가 이제 컬러에게서 굉장히 또 일가견이 있는 말이에요. 예. 잠깐에게 아주 짧게. 예.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색깔이 보라색인데 용석 씨가 패션. 그래서 저는 보라색 입는다는 건 아니고요. 네. 좋아한다고요. 좋아하는데 저같이 이제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고 싶어하고 가면 더 행복할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요. 반월도랑 이 박지도 두 섬이 있는데 온통 보랏빛 섬입니다. 그래서 일명 퍼플섬, 퍼플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요, 라벤더도 보라색 꽃, 그리고 유채꽃도 보랏빛 꽃이 만발하게 되고요. 식탁도 그리고 카페까지도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 박지도와 반월도에 가셔서 이 보랏빛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나갑니다. 하늘에서 흰 꽃가루 흰 꽃가루 흰 꽃가루
속옷도 보여주나? 아,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은 눈물과 같은가. 생각보다 사람 많지 않냐? 완전 생 도시 사람들 있잖아. 그런데 안 살아본 사람들은 오는 길도 재밌겠다. 지금 우리 내신 것이 여기 너무 허 벌판이잖아. 열려? 다쳤는데? 저거 다 여기 장사 안 하는 데 아니야? 차가 없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걸어서 좀만 걸으면은 나온대. 기사님이 우리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돌탕버렸나 봐. 여기 너무 허 벌판 아니냐? 커플교 입구에 왔어요. 박이 많이 나와서 박쥐도요?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게 이거거든요. 박쥐도. 박인 것 같아요. 박. 박쥐도의 박쥐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땅쥐지. 땅쥐. 박이 나오는 땅인데 섬이라고. 올라가지 말래요. 아까 아줌마한테 사진 찍던데. 이게 고요하긴 하다. 그냥 조용히 걷기엔 좋아. 우리나라 이제 섬 여행이란 게 엄청난 볼거리들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맞아. 그냥 여유로운 그런 거. 서울은 둘째치고 목포에서 언제 이렇게 조용히 걸어보겠냐. 그런 걸 원했으면 놀이공원 같지. 섬을 왜 와요? 섬 오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시골 오는 이유는 그렇게. 바람도 좀 세고 맞아. 햇볕도 좀 세고 걷는 거지 뭐. 자동차 경적 소리 하나 없다.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맞죠? 저기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뭐 있어요? 아, 라벤더 많아요? 그리고 또 식당도 있어요? 더 건너가면? 식당은 마을 식당이라고 있는데 사람이 없던데. 사람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 아, 이뻐요? 보니까 반가워. 사람 보니까 반가워. 고작 몇 분 만에 반가워졌어. 무인도 온 것 같아. 왜 여기만 보라색일까? 길 전체도 아니고. 그러게. 이거 뭘까? 뭐 자전거도 여기 내려가가지고 낙지 잡을 수 있다. 바위도 보라색인 것 같지 않아? I've never ever felt this way before, and now I only.
질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아 저기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들어가야지.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근데 진짜 1,000원권의 세계 유황 같아.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술래잡기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이쪽에 풀도 보라색이 많고요. 그다음에 도라지, 슈퍼 도라지가 있잖아요. 보라색 슈퍼 도라지를 몇 농가를 심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바르트하고 바퀴도 이걸 이제 퍼플성 자연 녹색이랑 보라색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죠. 초록색하고 또 어떨 때 흰색하고 이게 대비가 되면 참 이쁘더라고요. 자 이제 밥을 먹고 나왔는데요. 밥 어땠어요? 진짜 역시 시장이 봤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맞아. 그냥 일단 들이밀었어. 맞아. 너무 맛있었어. 이제 마을 버스로 반월도까지 이동을. 반월도를 한번 돌아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고고고. 그대 모습을 왔어. 바로 카페에 도착. 입구에 바로 있어요 카페가.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찾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카페가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이거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괜찮아요. 원래 잘생긴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 양말같이 보라색이. 너 속옷도 보여줄까? 보라색이세요? 그래. 진짜 다 보라색이네요. 지붕, 우산, 속옷, 양복, 계량 한복, 그릇, 뭐
다 그 보라색이 다. 무비 같은 거. 그것도 보라색이야 우주산. 우산. 그렇지. 네, 벌써 지금 노을이 지고 있네요. 딱 보니까 하루 코스네요. 저 아침에 와가지고서는 해기 지기 전까지 딱 하기 좋고, 그래도 되게 좋았죠? 하루. 네, 재밌었어요 오늘 그래도. 네. 가까운데 놀러 와서 네, 보라색이라는 게 사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색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특이하고 특이한 경험이랄까? 특이한 거 많이 보고 재밌었던 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부담 놀러 없이 오기. 그냥 쉬러 오기 좋은 곳. 네, 뭐 돈도 딱히 드는 거 아니고 조금만 들고 오세요.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마. 네, 얼마 전 긴급재난 문자를 통해서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을 접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다행히 많이 헌혈에 동참해줬기 때문에 헌혈 보유량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훈훈한 헌혈 소식 지금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얼마 전 사람들에게 발송된 문자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긴급 재난 문자였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코로나19의 전파가 계속되고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헌혈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관심 속에서 잊히고 있었던 헌혈. 때문에 생명을 살릴 소중한 나눔은 결국 바닥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이후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실천, 헌혈하러 가볼까요?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헌혈의 집 강릉센터. 먼저 1층의 혈액 공급실을 찾았습니다. 현재 이곳의 혈액 보유량은 얼마나 될까요? 헌혈의 집 강릉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강릉 시민들을 위한 헌혈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영동 지역에 대한 단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 지역을 포함한 9개 시군 병원들의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왔잖아요. 혈액이 많이 예. 모자라다고. 예. 요즘에는 좀 어떤가요? 지난주 주의 단계인 2, 3일치에서 지금은 약 4.5일치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되게 그래도 올라오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의 단계라는 예. 게 어떤 거예요? 적정 보유량이 5일치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2, 3일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주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 강릉센터 2층엔 헌혈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사람들로 북적북적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이후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요새 좀 바빠 보이시는데 얼마나 바쁘세요? 저희 그 재난 문자 같은 혈액 부족으로 재난 문자가 가서 또 많이 참여하러 오시고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강릉센터는 많이 방문하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네. 이후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저 꾸준히 오시던 분들도 있긴 한데 또 아무래도 지금 혈액 부족 그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더 방문해 주시고 저희는 좀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시기지만 서로 돕기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는 사람들. 덕분에 헌혈의 집엔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원들도 한참이나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도 다들 밝은 표정인데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혈의 집에 이렇게 단체로 오셨는데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해맑은이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다들 밝으시네요. 회장님도 같이 오셨어요? 네.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서 계십니다. 어머님들 다남역 최고시네요. 분녀 회장님이시라면서요? 네네네.
오늘 저희 어떻게 헌혈에 동참하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은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원분들한테 같이 하실래요 했더니 적극 같이 하시겠다고 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돕는데 제작진이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담당 PD가 헌혈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헌혈의 첫 번째 단계는 전자문진. 이 과정은 인터넷으로도 미리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헌혈하기 전에는 물이나 음료수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고 문진실로 이동. 안녕하세요. 신분증은 어떤 걸 하세요? 주민등록증이요. 보여주시는 거세요? 네. 보통은 전혈로 하나요? 지금 수혈용으로 쓰이는 게 전혈이세요. 네. 그래서 좀 전혈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밖에 보시다시피 많이 도와주러 오셨고. 문진을 통해 혈액형과 몸 상태를 체크하고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당 PD는 전혈 헌혈을 하기로 했네요. 헌혈 시에 네. 가장 필요한 혈액형이 있을까요? 지금 모든 혈액형이 많이 부족해요. O형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한테 수혈 위급치에 O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O형이 필요하는데 요즘은 워낙에 적혈구 보유량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혈액형을 다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코로나19 있잖아요. 이게 그 혈액으로도 감염이 되나요? 아니에요. 혈액으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걸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건강한 분들이라면 안전하게 오셔도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드디어 체혈을 시작하는데요.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취하는 전혈 헌혈은 4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잠깐이니 마음 편히 갖고 기다리면 되겠죠. 생각에 빠진 듯한 담당 PD. 사은품은 뭘 고를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체혈을 마친 직후엔 사은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5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헌혈 끝. 강원 영동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좀 저희 어려움보다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희 속초나 고성에서 양양, 정선 다 멀리서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방문하시는 헌혈자분들이 더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헌혈의 집 방문이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헌혈버스가 직접 달려가니까요. 오늘 헌혈버스가 도착한 곳은 동해에 위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오늘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은 춘천에 있는 강원혈액원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동해인데 사실 강릉에도 있잖아요. 아, 예, 어떻게 맞습니다. 춘천에서 오시게 됐어요? 오늘 강릉에 계신 분들은 군부대에 가서 이제 헌혈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오늘은 춘천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내 헌혈의 집은 강릉과 원주, 춘천 세 지역에만 있는데요. 헌혈버스가 강원도 전역을 누비며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헌혈자가 버스에 올랐는데요. 헌혈 과정은 똑같습니다. 대기 번호를 받고 전자문진을 시작한 첫 번째 헌혈자. 안녕하세요. 예. 네, 저 계급이 좀 높아 보이시는데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예, 지방청장입니다. 아, 예, 청장님이세요? 예. 근데 이렇게 오늘 헌혈버스 오자마자 처음으로 오셨는데 헌혈을 좀 자주 하시나 봐요. 그전에도 몇 번 했습니다만 헌혈 조건이 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3월 달에 인도에 훈련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오늘 거기 조건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헌혈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한 이틀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 올 초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장님을 시작으로 나눔의 물결이 이어집니다. 바쁜 근무 시간을 쪼개 헌혈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는 희망이 되고 기적을 만드는 거겠죠. 이렇게 막 버스로 지금 많이 돌아다니시고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진 않으세요? 장거리도 많이 가고 이래서 좀 피곤한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혈액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혈액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는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이어가던 도중 이곳에 헌혈왕이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담당 PD가 직접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요. 어디 계실까요?
헌혈을 많이 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우리 신종원 형이랑 말씀하시는구나. 그쪽 아세요? 여기 계세요? 네네. 어느 분이세요? 여기 신종원 경장님?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종원 경장입니다. 얼마 전 헌혈 유공장 금장을 받은 신종원 경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내에서 네네. 가장 헌혈을 많이 하셨다고요? 예, 제가 50회를 했습니다. 헌혈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뭐 보람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안 그래도 저는 처음 시작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대장암 판정을 받으셔서 헌혈을 쭉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혈액이 부족하다는 또 대한적십자사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받자마자 바로 달려갔습니다. 인근 헌혈의 집으로. 비록 제 한 번의 헌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게 제 스스로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1초의 따끔. 잠깐의 시간만 들이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 헌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희망의 온기를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어쨌든 기분이 좋아요. 저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수혈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헌혈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는 한 지금 또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많은 헌혈을 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급 재난 문자 덕분에 금방 이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를 벗어났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도요, 아직은 좀 적정선에 미치지 못하는 관심 단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이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헌혈에 많은 관심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 오늘은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축구박스 준비되어 있나요? 그럼요. 운동하기에 딱 좋은 노래 제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 그리고 또 옆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one more time. 손머리 위로 얼음. 어때? 안녕. 잘 가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잘 가. 나 잘 갈게.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나이 20살. 춘천에 온 지 한 달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네이션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20살 청년 김상진 씨를 만나볼게요. 강릉에서 특별한 교가가 만들어집니다. 일명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인데요. 강릉 시립교향악단과 강릉 시립합창단이 만드는 하모니로 전하는 특별한 교가 선물 만나볼게요.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원주시의 관광 대표 명소들을 돌아보고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줄 서서 마스크 쓰기도 했고요, 사기도 했고요. 네. 자, 그 요일에 맞춰서 사지 못하신 분들은 맞아요. 주말에 줄 서시느라 힘드신 분들 많았는데 이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공적 마스크 오부제는 네. 폐지가 됐습니다. 네, 이제 요일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1인당 석 장씩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고요. 학생들에 한해서 일주일에 5장까지 마스크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마스크 수급 때문에 졸였던 이 마음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되면서 네. 사실은 마스크 쓰기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숨쉬기 편한, 그러니까 비말 차단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네. 본격적으로 돕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날이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